사이즈가 매우 좋죠. 한치미끼는 귀는 잘 안 쓰고 몸통을 주로 쓰는데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두꺼운 쪽과 얇은 쪽이 있는데 얇은 쪽을 먼저 넣고 완전히 통과를 시켜서 나온 방향으로 한 1.5cm에서 2cm 정도 남겨주고 다시 넣고 그대로 다시 나오면 이 줄을 남기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쓰게 되죠. 실을 감을 땐 이 아랫부분을 잘 감아줘야 한치가 말려서 올라가서 바늘을 가리는 걸 방지해줍니다. 실은 되도록이면은 이 부분은 안 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완성. 튜브 같은 거는 뭐 굳이 영향이 있어? 요 튜브는 이제 많이를 대비해서 그 상어라던가 이제 좀 이빨이 날카로운 애들이 물게 되면 요 목 부분 줄이 터지는 거를 그나마 방지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낚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튜브가 야광이야? 야광이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튜브가 길거나 너무 크거나 아니면 비드가 너무 많으면 이제 오늘같이 잔잔한 날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조류가 좀 센 지역은 이게 이제 엉키는 요인이 돼서 오히려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뚜껑 몸통 윗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두께가 거의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크게 어디를 끼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치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오히려 얇은 쪽을 위로 올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바늘 코 부분이라고 하죠. 고기가 걸려야 하는 그 부분을 한치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실을 여기 아랫부분을 잘 감아야 되는 이유가 한치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고기가 이렇게 무는데, 그래야 여기 이제 걸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 이렇게 말리게 되면 놀았다가 보호해주는 사탕 역할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한치라고 흔히 불리는 이 흰 오징어 미끼가 스냅퍼를 잡기 위한, 그리고 대물을 잡기 위해서 제일 좋은 미끼로 취급이 되는데, 그 마트나 이런 낚시 가게에서 팔지를 않기 때문에 그 한치 시즌에 많이 잡아둬서 1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잔재주를 부려보자면, 비는 잘 미끼로 쓰지 않지만 아까우니까 이 아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껍질을 벗겨주고, 껍질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엔 껍질이 이제 보호색을 띠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고기가 고기를 인해서 껍질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벗겨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조금 얇지만 조금 길게 잘라주고, 요거를 중간 부분을 덧대서 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목 부분만 실로 살짝 감아줍니다. 한 5바퀴 정도? 마무리할 때는 뭐 그냥 끊어도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약간의 매듭이 지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덜렁덜렁하니까, 만약에 다리를 안 버리신 분들은 다리를 끝에 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미끼를 이렇게나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로 넣는데, 바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바늘은 이제 통상적으로 뉴질랜드 파는 호수로 치자면 5호 바늘이고요. 요게 4호 바늘입니다. 4호와 5호 정도 쓰는 게 여름철에는 좋은 이유가 그만큼 작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끼를 이제 이 한치라고 불리는 요 오징어를 쓰는 게, 입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잔입질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쪼아도 버텨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바늘을 너무 작게 쓰면 작은 아이들이 계속 삼켜버리거나 물게 되면은 그만큼 큰 거를 잡을 확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5호 정도, 4호 정도 써주는 게 괜찮죠. 5호 바늘을 써도 30 건절이 되는 아이들도 늘고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고, 그날 입질 패턴이나 이제 입질이 예를 들어서 너무 예민하게 들어온다거나 너무 잘게 들어온다거나 잘 확 삼키지 않는다, 예민하다 고기들이,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미끼는 좀 더 작아지게 써도 되고. 자, 채비 설명을 하겠습니다. 채비는 이거는 이제 합사인데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이고, 요거는 요 매듭 부분이 항상 잘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요 뽕돌은 이제 브레이크 싱커라고, 여기 이제 바닥이 모래기 때문에 이 모래에서 쓸려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용도고요. 고정 수입을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클립 스입을 하나 달아서 그 클립 스입을 클립에다가 고리를 하나 더 걸고, 거기에 이제 바늘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립을 이제 요걸 안쪽에 넣고, 힘은 바깥쪽으로 실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요 목줄 같은 경우는 이제 테퍼드 라인이라고, 여기 끝은 50파운드, 그리고 요 맨 안쪽은 이제 15파운드로 이렇게 만들어진 줄이고, 길이는 12m 목줄입니다. 낚싯대는 지금 한국에서 파는 JW 컴퍼니 다크나이트라는 모델이고, 7호대, 릴은 불스아이, 시마노 불스아이죠. 원줄 자체는 지금 18파운드 모노라인이고요. 이번 편은 캐스팅입니다. 이렇게 미끼를 꼈고 준비가 다 됐으면 드랙을 조절해주고, 개인적으로 뽕돌 길이는 어느 정도, 한 얼만큼이지 이게? 한 1.5m 정도? 낚싯대 힘새랑 힘을 어디서 받느냐를 본인이 이제 제일 잘 알고, 대부분들 이렇게 많이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놓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캐스팅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그냥 두 종류로만 말하면, 그냥 대 힘새를 이용해서 던지는 방법이 있고 휘두르는 게 있는데, 대 힘새를 쓰기에는 좋은데 휘두르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만큼 대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스팅 장갑 이렇게 해서 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뭐 의견이 많으신데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고, 베일을 완전히 제껴주시고 뒤로 그냥 가볍게 뒤를 항상 잘 확인하신 다음에 왼팔을 당기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완전히 가라앉는 거 확인하시고 줄은 땅에 완전히 닿은 다음에 여분의 줄을 걷어 들여 주시고 드랙을 조절해야 되는데, 드랙을 조금씩 풀어서 당겼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은 받지만 너무 이렇게 풀어서 너무 이렇게 쉽게 풀려버리면 큰 고기가 확 당겼을 때 줄이 확 하고 다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은 받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고, 이제 첫 캐스팅을 해보시면 현장의 정보를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어디로 휘는지, 줄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등의 정보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정해줘야 되는 체지가 있다는 걸 하시면 됩니다. (12 o'clock) midnight. 지금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젓가락을 안 가져왔네요. 뭘로 먹어야 되지? 바늘로 먹어야 되나?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잘게 부셔 길면 못 푼다.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젓가락을 놔두고 와가지고 라면을 부셔서 죽처럼 퍼먹으려고요. 와, 맛있겠다. 네, 지금 라면 뿌개고 있어요.
거기 우리 바베큐 먹으러 가는데 둘 바베큐 자기가 따로 있어? 네? 우리 뭘 가져가는 거야? 불닭. 멋있다. 그리고 삼겹살은 그거 안 쓰는 게 좋아. 그 바베큐 따위 물건. A few moments later. 야, 내려야지 다시 내려야지. 파도 올라올 때 들어. 아니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내리고 오른쪽으로 틀어. 됐어. 방금 도미를 하나 꺼냈는데 사이즈가 좀 부실해 보여서 놔주기로 했습니다. 3자 넘어 보일 것 같긴 한데 애매해. Day 2. 마지막 손질 영상. 장비를 걷어볼까나. 아이고. 아침에는 전혀 입질이 없네요. 아니야, 괜찮아. 비슷해, 아까랑.
갑시다. 어이씨, 그만 좀 쩍쩍거려. 씨.